크리티컬하게 여러분이 좀 느껴줄 수 있는 부분이 왜 그러냐면 개념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이고, 이게 킬러 문제들일수록 내신하고 많이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신으로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들에 대해서 입안에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 166을 풀라고 한 다음에 164를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보여서인데, 잘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문법 문제 역사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독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독서가 아니에요. 독서가 아니라고. 대신에 문법 먼저 개념으로 풀고 필요한 경우 독서 구조 잡아가면서 접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9대 1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설명을 이미 다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부터 먼저 털 거예요.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미는, 그러니까 잡아,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보인 거야 이미 여기서. 자,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나오죠.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어떻게? 민 물고기인지, 아니면 민물 플러스 고기인지. 근데 뭐래? 민은 민물고기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로 분석할 때 나온대잖아. 그럼 뭔 거야? 민물로 분석할 때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확인할 정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뭔지 확인은 좀 이따가 지문 가서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2단계로 그럼 생각할 건 민물 플러스 고기야. 그래서 왜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야? 왜? 민물 플러스 고기니까. 됐습니까? 그럼 봐봐, 분석해보재. 그러면 마찬가지야. 나들 이 옷이죠. 눈 웃음이죠. 오케이? 드높? 이런 말이 어딨어. 드높이다겠지. 자, 근데 선생님 여기부터 헷갈려요. 집집이 헷갈려요. 좋아, 됐어. 놀이터. 근데 놀이터는 아니잖아. 그럼 확실한 것만 봐. 됐니? 그럼 1번 선지 봐. 직접 구성 요소 봐봐. 나들이 플러스 옷이죠. 분석을 해. 옷은 뭐야? 어간 하나니까 단일어져. 나들이는 나들다, 나드는 뒤에 이가 붙은 파생어잖아. 이해됐어? 틀렸죠? 왜? 봐봐, 옷은 합성어고 뭐고가 아니야. 옷은 그냥 단일어야. 그러면은 나들인데 이가 붙은 파생어잖아 얘는. 이해됐니? 2번 선지 B, 눈 플러스 웃음이죠. 그럼 봐 얘들아, 눈 단일어잖아. 그러면 웃음이 웃다에서 온 파생어잖아요 지금. 그럼 봐봐, 파생어인 합성어 맞죠? 눈 플러스 웃음 맞네. 2번이네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직접 구성 요소에 대한 개념을 모르더라도 그냥 2번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럼 만에 하나라는 정말 1, 2%의 확률 때문에 지문 가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느낌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12번도 볼게. 윗글 관점에서 기억력을 분석해 보래요. 여러분 판단은 두 가지야. 오케이? 지문 봐서 분석해 근거를 가지고 오든지 어떤지. 오케이?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봐, 얘는 단어고 얘는 문장이잖아 지금. 그럼 단어도 문장인데 이렇게 분석 구조를 받겠네. 근데 여러분, 문장 분석을 할 때 제일 크게 덩어리 째는 게 뭐죠? 이건 영어랑 국어랑 다 똑같이 배워. 여러분이 신텍스를 제대로 배우면요, NPVP로 배운다고. Non-phrase, verbal phrase. 주어부 서술부로 배운다고요. 즉 기본이 주어부 서술부 구성이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봐, 주어부 서술부 구조로 볼게요. 지희는 목소리가 곱다. 주어부 뭐니? 지희죠. 목소리가 곱다가 서술부고 서술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소포가 도착했다는 걸 들었잖아. 됐어? 어디에서 끊어야 되겠어 그러면?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가 한음이겠어요? 아니지. 맞잖아. 들은 주체가 누구야? 들은 주체가 따로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건 템인데 서술어로 먼저 보는 거야. 서술어로. 영어는 동사부터 보는 거야. 됐어? 곱다. 뭐가 고와? 목소리가 고운 거지. 들었어. 뭐 누가 들었어? 누군가가 들은 거지. 그거 어디서 끊어야 되겠어? 여기서 끊어야 되는 거죠. 됐니? 당연히 정답 2번인 거야. 응?
자 봐, 누가 줬어? 동수가 줬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끊기는 거죠. 뭐가 밝혀졌어? 이게 밝혀진 거야. 뭐가 명언이야? 그 말이 명언이라고요. 됐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 있어. 영어 잘해. 그런데 문법을 잘 못해요, 그 친구들이. 한국식 영문법을. 아이 씨발, 존나 진짜 회개망측한 표현인데 한국식 영문법을 못해. 그러니까 수능에서 물어보는 영문법을 못해 잘. 근데 수능에서 물어보는 영문법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국어도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술어로 봐. 영어로는 동사로 보는 거야. 문장 형태 동사를 잡아. 곱다. 뭐가 곱아? 목소리가 곱다. 아, 이게 하나의 서술절이겠구나. 들었어. 뭘 들었어? 이걸 들었어. 주었어. 아, 그렇지. 동수가 주었어. 밝혀졌어. 명언이야. 됐습니까? 그럼 구조 틀린 거 얘 하나잖아. 끝이야. 그리고 좁히고 밝혀도 확인하는 거야. 내가 판단한 게 맞는지. 끝난 거야, 그러면. 됐니? 확인을 알아서 하세요. 맞을 거니까. 계속해서 166도 볼게요. 이것도 비슷한 느낌이야. 잘 봐. 우리가 확인할 정보는요, 상이어 포괄적 의미야. 그런데 상이어는 우리가 확인이 돼요. 됐어? 그리고 당연히 상이어가 더 포괄적이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난 얘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런데 잘 보세요. 북은 타악기 하이어야? 아니잖아. 북은 타악기 하이어? 아, 맞네. 타악기가 상이어고 북은 타악기 여러 개 중에 하나죠. 두드린다는 거는 의미자절 중에 하나인가? 우리가 이제 의미자질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이걸 확인해야 되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잘 들어. 우리가 문법적으로 모르는 표현을 정확히 알아야 돼. 개념적으로 모르는 표현을. 의미적함이라는 거는 함축적 의미를 얘기하는 건가? 근데 확신은 없어. 근데 봐봐. 기구라는 게 악기를 봐. 상이어는 뭐야? 기구죠. 악기는 하이어죠. 그거 함의한다?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 나는. 근데 의미적함이라는 게 난 잘 판단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공하이어 이런 것도 판단이 안 돼. 공하이어 의미자질 이렇게 숫자 판단이 안 돼. 그럼 얘는 결국 읽어줘야 되는 지문이었던 거죠. 대신 어디 집중도서? 상이어, 하이어, 포괄적 의미, 의미자질, 의미적 함의 등등에서. 그래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자 여기까지 먼저 오고 단어 쌍이래. 기억 니은이 뭔지 봐야지. 기억 니은이 뭐야 그러면? 상부적 반의 관계와 비양립 관계. 알겠어. 얘는 방법 없어. 지문 털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문을 털었어. 단어의 의미 관계, 상호 관계가 있어. 포함하거나 포함되는 관계야. 자, 그래서 포함하는 단어를 상이어, 포함되는 단어를 하이어. 여기까지 다 아는 개념이야. 당연히 상이어일수록 포괄적인 의미고 하이어일수록 구체적 함량적이야. 자, 그래서 서로 상대적으로 정해지는데 그러네. 더 포괄적이고 더 구체적인 단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뭐라고? 같은 계층에 있는 게 공화이어네. 그러니까 공이라는 거는 같은 계층이라는 뜻이구나.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공하이어들은 또 비양립 관계래. 왜? 야구가 동시에 농구일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알겠어. 한편 상한계에서는 하이어들이 이거죠. 자, 문장 주어 잡아. 하이어들이 상이어의 의미를 갑자기 풀리냐? 상이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이어를 의미적으로 하면 돼요. 아이씨, 잠깐. 갑자기 우리 애플3 또 말을 안 듣네. 의미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잠시만. 자, 의미적으로 하면 안 돼요. 다시 상이어를 의미적으로 하면 한다. 즉 하이어가 상이어를 하면 하는 거예요. 맞죠? 하이어가 상이어를 하면 하는 거예요. 하이어가 상이어를 하면 하는 거예요. 즉, 자, 하이어가 상이어를 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3번은 거꾸로 써졌네. 맞죠? 3번이네 그러면. 맞잖아. 하이어가 상이어를 함의하잖아. 이해됐어요? 하이어가 상이어를 함의하잖아. 근데 얘는 상이어가 하이어를 함의하잖아.
그러니까 3번이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읽어내는 느낌이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 자, 지금 비양립 관계는 상이어가 같아. 그리고 계층이 같은 애들이야. 상부족 반의 관계는 뭐냐면, 자, 장기와 까투리는 여기 성립하는 관계야. 장기 아닌 까투리야. 됐어? 그러면 봐봐. 장기 아닌 까투리. 여기 성립해야 돼. 그럼 봅시다, 여러분. 여름 아니면, 자, 여름의 상이어는 뭡니까? 계절이죠. 맞잖아. 하이어에 여름이 있고 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가을도 있잖아. 됐어? 여름 아니면 뭐는 없잖아.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름 아니면 겨울 이건 아니잖아. 반면에 봐봐. 극이라는 건요, 북극 아니면 남극이잖아. 맞잖아요. 극성이라는 건 봐봐. 그러니까 지구의 극이라는 개념은, 지구의 극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양극. 이게 상이어잖아. 양극은 둘 중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B, C는 되는 거죠. 반면에 A, E는 안 되는 거죠. 됐니? 그 다음 봐봐. 펭귄 아니면 갈매기는 아니잖아. 맞잖아. 새들이 얼마나 많은데. 정답이 1번 끝이네. 그러면 됐습니까? GH 아니고요. BC는 돼. BC는 돼. AD? 여름 아니면 계절 안 되잖아. 됐어. 그러니까 A, AD 다 안 되고 어쨌든 정답은 그런 BC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읽고 푸는 애들 있잖아. 독서 같은 경우에 발췌독으로, 탐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문법이 독서 통합형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왜? 얘는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으로 설계가 된 지문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 좀 잡아주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오늘 시간 때문에 두 질문만 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과제입니다. 파란색 책을